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막 출발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51% 하락하고 있고요. 42,08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현재 0.4%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0.38% 떨어지고 있고 5,670선을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정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PC 물가지수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어 PC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전체 PC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일치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되는 지표로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소비자 지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지표들은 평소 같으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표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 나오에 대한 수정치, 그리고 베이커 휴즈 굴착장비소와 마이클 바 부의장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이 PCE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발표 내용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PC 물가지수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PC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로 전년 대비 2.5%로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코어 PC와 슈퍼코어 PC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코어 PC는 전월 대비 0.4%가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3%를 상회를 했고요. 또한 전년 대비 2.8%로 예상치였던 2.7%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슈퍼코어 PC가 한 달 기준으로 0.372를 기록하면서 전달의 0.22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양쪽 다 조금 재미난 지표가 나왔습니다. 개인소득은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영향을 주는 지표가 나왔지만 소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관세에 대한 기대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출이 줄어들었고 현재 개인소득은 미국 내에서 많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서비스 지표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도 사실 연준 위원이 연설을 했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과연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과정하에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움직임이 이번엔 재미나게 나왔는데요. PCE 데이터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현재 이런 분위기가 스태그플레이션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분석하게 되게 되면서 현재 채권에 대한 구매력이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앞으로 주식시장의 반응까지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마 장 마감 때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우 전쟁 관련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광물 협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던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현재 미국이 새로운 광물 협정에 대한 초안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주요 광물, 히토류, 리튬, 티타늄 등과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량 미국이 관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공된 모든 군사 비용을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3,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우크라이나는 추산 1,000억 원을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3,500억 달러의 상환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수익 분배가 전량 분배가 되지 않는 전반적인 요구를 요청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특히 기금이사에는 총 5명 중 3명을 미국이 지명을 하게 되면서 미국만 거부권을 보유하게 되게 되고요. 석유, 가스, 핵심 광물뿐만이 아니라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까지 포함이 되게 되고 제3국에 대한 판매 거부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미국이 독점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새로운 협정 내용을 보내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커다란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 젤레즈냐 같은 경우는 의회 통과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강한 반발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정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며 애널리스트들 기준으로도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지원 비용 규모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관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 각국이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관세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보복 조치를 예고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어제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 통합과 안보, 군사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한 파트너가 아니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포괄적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되 관계 회복에는 회의적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미국에 최대 영향을 주고 캐나다에 최소 피해를 입히는 보복 조치를 예고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내일 안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 세부안을 발표하면 이에 맞춰 종합대응책을 마련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조치에 대해서 개별 대응은 의미 없다며 전략적으로 다 같이 대응 방침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의 관세가 결국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캐나다의 주권 존중을 요청할 계획이다라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합병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말 것을 요청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재미난 건 EU 쪽에서도 방금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EU 쪽에서는 현재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되기 전에 양보할 것을 양보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조건을 걸어주는 조건안을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몇십 분 전에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유럽연합의 입장이 나왔다는 속보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룰루레몬 소식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가 보였습니다. 이 실적이 공개됐는데 가이던스가 아쉽게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룰루레몬 매출과 EPS 양쪽 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성적이 나왔지만 가이던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PS와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북미에 대한 소비 둔화와 비용 상승 압력이 관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2025년 실적 전망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매출, EPS, 연간 EPS 매출, 연간 성장률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되게 되면서 오늘 현재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매출 성장률은 이번 분기까지는 연간 13%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으며 현재 마진율 관련해서 60.4%라는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여줬고요. 국제 매출과 중국 매출 양쪽 다 20%, 38% 연간 상승하면서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다음 분기는 결국 관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비에 대한 둔화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추게 되게 되면서 현재 경쟁 심화와 북미 지역 수요 약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룰루레몬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